어느 날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다른 과목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둘째 주부터 벌써 2학기가 시작됐었어요. 이번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5학년 2학기가 되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째 지금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저한테 와서 되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무래도 사회는 문제집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학기 때도 사회가 좀 어려웠었는데 2학기 되니까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 따로 역사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 역사가 들어있는 거래요. 생각해보면은 작년에 EBS 스토리 한국사도 영상으로 봤었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용선생 한국사도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막상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렵게 다가왔나 봐요. 역사 잘하는 애들은 좀 따로 있잖아요. 역사 덕후들. 책만 읽어도 연도별로 순서가 쫙 정리되는 애들. 안타깝지만 저희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회라는 과목도 만만히 보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드님이 사회 공부 좀 해보시겠다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부랴부랴 어떤 문제집이 좀 아이한테 잘 맞을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장만한 문제집은 이 비상교육 초등 완자입니다. 보니까 사회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끝을 정말 많이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블로그 이미지들에서 한 끝 문제집을 좀 살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개념 설명이 한 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줄줄줄줄 길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희가 공부할 때 역사 교과서 보는 그런 느낌? 그런데 완자랑 한 끝이랑 이렇게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맨 첫 장의 첫 페이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개념 설명은 거의 다 똑같아요. 같은 출판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완자가 한 끝에 비해서 조금 다른 거는 개념이 짧게 박스 형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한 끝에서는 경계선 없이 쭉 써내려갔다면 완자 같은 경우에는 부분 나눠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완자는 처음 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왠지 쉬워 보이고 그리고 나도 한국사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좋아하면은 개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그냥 술술 잘 읽어 내려갈 텐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 무조건 간결하고 눈에 확 들어오게 해서 아이가 현재 어려워하는 이 한국사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완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집 구성을 같이 살펴볼까요? 초등 완자 문제집을 펼쳐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교과서 문제 미니 전과예요. 저는 벌써 뜯어놨는데요.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 쪽수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쪽수에 맞는 탐구 활동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학교 사회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읽어보라고 가방에다가 넣어줬어요. 교과서를 읽고 복습을 할 때 이 미니 전과에 나와 있는 질문들의 대답을 스스로 해보면은 배운 내용이 정리가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역사 한눈에 미리 보기로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단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 맨 첫 장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교과서 핵심 단어,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개념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딱 이렇게 박스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이제 개념들이 하나하나 들어있는데 너무 많은 개념들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딱
이해해야 되는 수준 정도만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나 아니면은 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훨씬 더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문제도 이 개념 1에 맞는 문제가 여기 문제 1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고 정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되게 큰 박스인데 뒤쪽을 보시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박스가 조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개념 뭐 8 되어 있으면은 문제 8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 나온 개념은 여기 문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써 있는 개념들을 보고서 뒷장에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옆에 이제 이 박스 개념 요거를 살펴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찾아보는 시간을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지식 더하기라고 해서 이 개념에서 설명이 약간 불충분했던 그런 개념들도 여기에 조금 더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실력 문제라고 해서 앞에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력 문제를 푼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은 개념은 총 52개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52개 개념만 딱 되어 있으면 5학년 2학기 역사는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개념에 수를 매겨 놓은 거라서 이렇게 그냥 역사를 순서대로 쭉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 1에서 내가 뭘 배웠다, 2에서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개념별로 개념 순서별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훨씬 더 아이가 외우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개념 52가지가 끝나고 그리고 개념 옆에 있는 문제도 끝내고 실력 문제에다가 서술형 문제까지 다 마치면은 이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떼놨는데요. 뒤에는 이 평가 완자가 있습니다. 평가 완자는 뭐냐면은 핵심 정리랑 쪽지 시험 그리고 단원 평가, 서술 평가, 수행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렇게 주로 시험 보는 문제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나중에 아이가 단원평가 보기 전에 한번 훑어보라고 할 생각이에요.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와 있는 단원들의 핵심만 요약해서 딱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조금 더 함축해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빈칸 쓰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단원 평가를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단원 평가를 보기 직전에 한번 이 개념을 이 앞에 핵심 정리를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단원평가는 총 한 소단원당 1회, 2회 이렇게 2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앞에서 나왔던 실력평가보다는 훨씬 더 많죠. 한 회당 14문제씩 총 2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로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많이 다뤄 놓은 문제고, 그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약간 융합형 문제처럼 이렇게 국어 문제처럼 지문이 길고 1, 2, 3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얼마씩 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 아이는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나갔던 진도는 좀 먼저 풀어봐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1회 이렇게 적혀 있죠? 뒤에 뭐 3회, 4회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1회는 1회분,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분량이죠. 이게 보통 제가 세어보니까 3장에서 2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2회도 지금 보시면은 한 3장 분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3장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풀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 특히 한국사를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개념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완자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거 아시죠? 아이들 성향마다 좋아하는 문제집도 다 다르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